청취자들의 사연을 나눕니다. 나 잘 살고 있어요. 지민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째 뉴욕에서 택시를 몰고 있는 최기철입니다. 지민님 방송을 듣기 시작한 지는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말 제 택시 안에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에 미국에 왔어요. 한국에서는 공장을 했었는데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왔죠. 영어도 잘 못하고 기술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그땐 택시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임시방편으로 생각했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택시 운전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루 12시간씩 운전하고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되고요. 특히 밤늦게 술 취한 사람들을 태울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가끔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는 승객들도 있고요. 근데 지민님 방송을 듣기 시작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민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딸 같은 목소리로, 손녀딸 같은 목소리로 좋은 음악을 들려주시니까 힘든 하루도 견딜만해집니다. 이런저런 얘기와 함께 음악들을 듣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거든요. 교통체증도 덜 짜증나고요. 라디오를 듣고 있다 손님이 타면 살짝 줄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손님들은 그냥 들으라고, 그리고 같이 저와 듣기도 합니다. 특히 전 재즈 방송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하시던 토요일 재즈 방송은 제가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수요일 재즈 방송을 제일 좋아하고요. 재즈 공연장에도 몇 번 혼자 갔었습니다. 지난번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태웠는데요. 제가 지민님 방송에서 배운 음악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역시 미국에 오래 사신 분 같다. 음악을 정말 잘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30년이 넘게 택시를 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행복한 사람, 슬픈 사람, 화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지민님 방송을 들으면서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민님,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도 제 택시 안에는 지민님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올 겁니다. 좋은 음악, 좋은 내용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뉴욕에서 택시 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저기 길 막히는 건 둘째치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총을 가지고 있는지 칼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루하루 안전하게 잘 다니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지민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자라고 합니다. 올해 84살인데 지민님 방송을 처음 들을 때는 저도 70대였습니다. 10년을 꼬박 이렇게 듣고 있으니 지민님은 딸 같기도 하고 손녀딸 같기도 합니다. 저는 50년 전에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왔어요. 남편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죠.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 셋을 키워서 다 좋은 직업 갖게 하고 손자 손녀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트럭이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요.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잃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젊은 사람들과 사는 게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혼자 살기로 했어요. 시니어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지내고 있는데 처음엔 정말 외로웠죠. 60년 가까이 함께 지낸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허전했습니다. 그때 절 위로해 준 건 지민님의 방송이었어요. 남편과도 매일 같이 듣던 방송.
그런데 지금 혼자 있을 땐 지민님이 정말 제 제일 좋은 친구 같습니다. 이제는 시니어 아파트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같이 요가도 하고 요리 클래스도 듣고 가끔은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보고 여기저기 같이 다닙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피아노가 있는 라운지에 갔는데 거기서 지민님이 소개해 주신 곡들이 나오더라고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면서 제가 들은 얘기들을 그대로 해줬더니 대화도 더 풍성해지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매일 듣는 건 손자 손녀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엔 큰손주가 아주 좋은 라디오를 사갖고 왔습니다. 몇백 불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도 제가 뭔가를 즐거워하고 영어도 배우고 하니까 손주가 할머니 좋은 걸로 들으세요 하면서 사갖고 왔습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새로운 걸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지민님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음악의 아름다움도 알게 됐고요.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남편도 아마 하늘에서 절 보고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겠죠? 그 좋은 목소리로 저 같은 할머니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좋은 방송 계속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명자 드림. 사람이 살면서 이별할 때가 오지만 갑자기 이렇게 사고로 한순간에 이별을 하게 되면 너무 아쉽고 속상하죠. 그래도 지금 잘 계신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아주 좋습니다. 지민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클린에서 네일샵을 하고 있는 미영이에요. 지민 언니 찐팬이랍니다. 정말 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예요. 저는 17년 전에 결혼하면서 미국에 왔습니다. 남편이 여기서 태어나서 사는데 영어는 걱정 없었지만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직장에 다녔는데 여기서는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인정받기 어렵고요. 그래서 네일을 배워서 샵을 열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요. 손님들 중에 까다로운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특히 언어 때문에 오해가 생길 때는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집에 가면 너무 지쳐서 남편하고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민님 방송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아침 방송하실 때 그 방송을 틀어놓고 아침을 시작하면 언니가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민 언니가 들려주는 음악을 들으면서 일하면 금방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노래는 제목을 적어놨다가 제가 나중에 네일살롱에 틀어놓는데요.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그냥 모르고 듣는 것보다 알고 들으니까 재즈도 너무 감동이고요. 손님 중에는 제가 손톱도 잘해주지만 음악이 좋아서 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민 언니가 소개해 주신 음악들을 틀어놓으면 정말 카페 같은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엔 한국 손님이 오셨는데요. 어머, 나도 이 방송 들어요 라고 하면서 지민님 이야기를 저희끼리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친해져서 이제 단골이 되셨어요. 지민 언니 방송이 저하고 손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준 거죠. 저는 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남편하고 화요일 방송은 같이 듣는데요. 남편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또 클래시컬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아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가 있어서 학부형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민 언니가 매일 저를 기다려주는 것 같아서 제일 친한 친구가 저를 매일 만나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답니다. 글쎄요, 지민 언니가 저보다 언니인지 제가 언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언니 같은 따뜻한 목소리로 좋은 음악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쭉 계속 들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가끔 제 나이가 헷갈린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낮게 말할 때는 좀 나이가 있나 보다 했다가 또 무슨 얘기할 때
아니야, 너구리야. 뭐 이런 거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저는 동포 딸내미, 동포 여동생, 그리고 동포들의 친구, 지민리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는 얘기, 또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남편하고도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다 우리 얘기잖아요. 기쁜 일, 자랑하고 싶은 일, 행복한 일, 또 힘들고 속상한 일, 뭐든지 좋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숫자 877 radio@gmail.com 877 radio@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월말에는 5분께 좋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끝에다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도 꼭 적어주세요. 지민리 씨, 안녕하세요. 저는 퀸즈에 살고 있는 73살 이순자입니다. 매일 저녁 방송을 들으면서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또 지민리 씨 목소리가 참 따뜻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1975년에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왔어요. 그때 나이가 23살. 아무것도 모르고 왔죠. 영어 한마디 못하고 돈도 없고요. 그래도 희망만은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남의 집 재봉 일을 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손가락에 바늘 찔리는 건 일도 아니었고 허리 아픈 건 참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 셋이에요.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 셋 다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도 잡고 결혼도 시켜서 정말 뿌듯했거든요. 3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아들은 의사가 됐고 막내딸은 교사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좀 달랐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생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사업하겠다고요.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다. 사업은 위험해. 라고요. 그런데 둘째는 고집이 세서 결국 건설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됐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손님들도 만족해했거든요. 5년 만에 직원도 20명이 넘고 큰 프로젝트도 맡게 됐어요. 저희도 역시 우리 아들이야 라고 자랑스러워했죠. 며느리도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간호사 출신이고 현명하고 아주 착한 아가씨로요. 손주들도 둘을 낳고 롱아일랜드에 큰 집도 사고 정말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일이 생겼습니다. 계약금을 엄청 많이 받은 공사였는데 그 업체가 다 사기꾼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자재비, 인건비 다 지불하고 공사도 끝냈는데 그 업체가 갑자기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한 건 그로부터 3개월 후였어요.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요. 회사는 파산하고 집도 압류당했다고요. 아들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희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라고 하니까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말수도 줄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 약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건강이 우선이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어느 추운 날 아들이 갑자기 저희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웃기도 하고 부모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그때는 기분이 좋아진 줄 알고 저희도 마음을 놨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인사였던 거예요. 아들은 그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42살 아들이 그렇게 갈 줄이야. 장례식 때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더 마음 아픈 건 며느리하고 손주들이에요. 8살 진우, 5살 민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뛰어오던 그 아이들.
장례식 이후로는 며느리가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없고요. 이해는 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저희 아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손주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한테도 전화해봤어요. 손주들만이라도 보여달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이제 서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고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요. 아들 생각하면 잠도 안 옵니다. 큰아들과 막내딸이 이사를 가자고 해요.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난다고요. 그런데 이사를 가면 혹시라도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서 찾아올 때 못 찾을까 봐 그래서 이사를 못 가겠어요. 요즘 지민리 씨 방송 들으면서 많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 들으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요. 혹시 제 며느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보영아, 김보영 씨,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우리 진우, 민지에게 좀 전해줘. 할머니 목소리 들리니? 할머니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리고 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늘에서는 편히 쉬고 있지? 네 아이들 잘 지켜봐라. 엄마 아버지도 이제 곧 갈 테니까 곧 만나자. 지민리 씨,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이 순자 드림.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픈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얼굴 찌푸리고 있고 운전할 때도 정신 놓고 있는 것 같이 운전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그럴 때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나는 모르니까 살짝 피해주자. 살짝 피해가자. 그런 생각이요. 우리 순자님 너무 정말 힘든 일,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요. 우리 민지, 진우 그리고 며느님도 마음 정리돼서 곧 연락 올 겁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 보영씨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연 소개된 거 얘기해 주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민리 씨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저녁 6시마다 라디오를 켜놓고 방송을 듣는 게 제 하루 일과에 들어있습니다. 지민리 씨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피로를 싹 풀거든요. 저는 영컬스에서 2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했던 64살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큰 식당은 아니었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정말 절망적이었던 시절을 겪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잘 나가는 식당이었어요. 하루에 손님이 200명 넘게 오고 주말에는 웨이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미국 사람들도 좋아해서 리뷰도 좋았고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락다운이 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손님이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배달 주문도 거의 없고 그래도 월세 12,000달러는 계속 내야 됐습니다. 돈은 나가는데 수입은 제로였죠. 6개월을 버텼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주방에서 요리하고 서빙하고 청소하고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올 때가 많아도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그렇지만 결국 2020년 10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일단 빚을 갚아야 되니까 집을 팔았습니다. 20년 전에 35만 달러에 샀는데 운 좋게 6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일부 갚고 나머지는 변호사 선임해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정말 막막했어요. 이 나이에 뭐 어디 직장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피스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그래도 식당 사장이었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돈 생각하니까 자존심 같은 건 사치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하러 가고 오후에도 또 한 바퀴 돌고요. 그러다 작년에 제가 우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는 형님이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우버 하면서 의외의 재미를 발견했거든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저기서 온 관광객들을 태울 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냐? 한국 음식은 어디서 먹느냐? 라고 물으면 제가 완전히 가이드가 된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민 왔을 땐 플러싱에도 살았었고 사업하면선 알슬리에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아내와 함께 브루클린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내 꿈이었거든요. 브루클린 작은 원베드룸에 살고 있는데 예전 집에 비하면 조그맣지만 둘이 살기엔 아주 좋습니다. 물건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식당 할 때는 항상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직원 관리하고 재료 관리하고 손님들 컴플레인 처리하고 24시간이 사실 모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우버 앱을 켜고 싶을 때 켜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날씨 좋을 때는 집 바로 옆에 있는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에 가서 아내하고 산책도 하고요. 이런 여유가 있는 삶을 살 줄 몰랐습니다. 지난번엔 예전에 식당 단골 손님을 우버로 태우게 됐어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당당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송 듣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지민리 씨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끝날 때까진 다 끝난 게 아니라고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항상 용기 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송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주십시오. 브루클린에서 박성훈 드림. 와, 성훈님 그 용기에 진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도 시작해보자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지민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예요. 1992년에 결혼해서 이민 왔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꿈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10년 먼저 살았다고 해서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남편이 집 짓는 일을 해서 돈도 꽤 벌었고요. 아이들도 하나씩 둘씩 태어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카지노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가끔 친구들과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매일 갔더라고요. 돈을 받으면 바로 카지노 가서 다 날려버리고 왔습니다. 제가 돈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면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하느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심해져서 집을 넣고 대출까지 받아서 도박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계속 그걸로 도박을 하고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바깥 일을 모르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왜 맨날 없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결정타가 왔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어디서 살아야 되나? 한국에 있는 친정에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심했죠.
다행히 한국 변호사를 소개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도 1년 넘게 길게 끌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은 네가 나를 버리는 거냐면서 협조도 안 하고,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왜 싸우는지 모르니까 힘들어하고요. 이혼이 된 후에 저는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워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집에서 살림만 했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청소일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 오피스 빌딩 청소하고, 낮에는 식당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요. 밤에는 또 다른 식당에 가서 청소를 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도 제가 일하러 나가야 돼서 혼자 있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옆집 엄마가 저희 집 애들을 잘 돌봐줬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합니다. 큰아이가 그때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언니들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신 언니가 순자야, 지금 힘들어도 아이들이 다 크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엄마였는지 알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또 다른 언니들도 아이들 봐주고 반찬도 해주시고요.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저도 영어를 조금씩 더 잘하게 되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청소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한국 식품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시급도 더 좋았죠. 무엇보다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넌 공부만 해. 왜 일을 하려고 해? 라고 속상해 했는데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싶어서요. 지금은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갔고요. 가끔 아이들이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말할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물론 지금도 쉽진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울 때도 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어려운 시절을 버텨낸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존경한다고 말해주고 교회 식구들도 저를 보고 정말 강한 여자라고 해주시거든요. 지민 씨, 삶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아이들도 더 단단하게 자랐고요.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민 씨가 저녁마다 이렇게 사연을 나눠주고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와 함께 들려줄 때 저는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환절기에 지민 씨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컬렉티컷에서 박순자 드림. 혼자서 아이 둘 데리고 고생하신 거 뭐 말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잘 견뎌내신 거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마음 들 때 있다고 하셨으니까 말 잘 통하는 좋은 친구도 하나 꼭 이번 가을에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지민리 씨. 이 편지를 쓰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70이 한참 넘은 사람이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가슴에 묻고 있지 말라는 말이 어디선가 들려온 것 같아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저지 폴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 숙자와는 결혼한 지 42년 만에 이별했습니다.
2023년 10월. 그녀가 유방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말기란 걸 알게 된 건 불과 6달 전이었고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 밖을 걸어 나오는데 바람이 부는 건지 내 숨이 멎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둘은 1981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아이 둘과 함께였죠. 처음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배달로 시작해서 3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시절의 추위, 진짜 요즘보다 더 추웠습니다. 추위와 폭염과 그 눈길, 우체부는 날씨랑 싸우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게 가장 어려운 건 날씨가 아니라 편지를 배달하면서 집집마다 보이는 그 가정들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집에 늦게 들어가서 아이들도 아내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죠. 생일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일에만 몰두한 저 대신 아이들 챙기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웃들 돌보는 일까지 다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그 모든 게 그녀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가장 먼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일 괴롭습니다. 이제 10월이면 벌써 2년인데 말이에요. 커피를 마실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차를 타고 어디 갈 때도 모든 순간이 아내의 빈자리를 상기시키니 힘듭니다. 지민리 씨,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요? 저는 요즘 시를 씁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아내와 보낸 시간을 담고 있어요. 잘난 글솜씨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대가 떠난 아침, 찬바람이 먼저 창문을 두드렸네. 그대의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커피잔엔 아직도 향기가 남아있네. 이런 겁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 당신이 없는 세상, 그래도 나는 살아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없는 날은 하루도 따뜻하지 않아요. 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이 그리움도 조금은 희석이 될까요? 그래도 지민 씨의 방송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이 저녁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살면서 인생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들, 아픔들, 이런 건 다 똑같겠죠. 그런데 멀리 떠나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아플 때 2배로 더 힘들고 2배로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또 좋은 일, 자랑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테고요.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민님의 방송을 늘 듣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요.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15년 됐어요. 남편은 사업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고 저는 아이 3명과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기러기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이 표현이 가끔은 씁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순전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영어 교육, 좋은 학교,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막상 혼자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외로움과 책임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학교 행사 등에 갈 때, 그리고 생활 전반을 홀로 다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특히 큰아이가 중학교 때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말 무너질 뻔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그 간극은 메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밤새 아이들 곁을 지키며 울기도 했고 아이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씩씩하게 자라줬죠.
이제는 모두 대학생이 됐습니다. 저 역시 유치원 교사로 매일 아이들을 돌보면서 제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받고 있고요. 아이들하고 교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연년생 새아이가 이제 새학기에 2학년, 3학년, 그리고 4학년이 됩니다. 막내 졸업할 때까지만 있다가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요. 그동안 남편이 너무 애를 써줬으니까요. 이민 생활이 뭔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이렇게 살아본 사람만 알 겁니다. 그렇지만 희망도 분명히 있겠죠. 아이들은 학교 졸업하고 제 몫을 해주길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멀리 떨어져 살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답니다. 제 미국 생활의 반 이상을 같이 해주신 지민님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힘낼게요. 라고 우리 롱아일랜드에서 은정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얼리 일을 하고 있는 62살 박성우입니다. 저는 그동안 쭉 FM만 들어서 사실 지민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금광 발견입니까? 지민님의 방송을 들으면서 외롭고 힘든 하루들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일상 안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변변치 않은 글솜씨지만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고가의 주얼리를, 귀금속을 주얼리 가게로 안전하게 배달하는 겁니다. 고가의 주얼리와 돈이 얽혀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늘 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총을 차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이 일이 저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기에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0년 전쯤이었어요. 당시 미국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했을 때였죠. 영어도 서툴고 직장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에 한 주얼리 배달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렵게 취직했습니다. 첫 배달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브랑스 중에도 아주 험한 동네로 첫 배달을 갔는데 불량배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노려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정말 바지에 오줌을 쌀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주 큰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고가의 물건들을 다 가지고 맨하탄으로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누군가가 따라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끼임새를 느꼈죠. 다행히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재빨리 시큐리티 가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는 항상 몸에 총을 지니고 다니는 게 필수가 됐죠. 사실 아내와 딸들은 제 직업을 걱정합니다. 눈만 마주치면 조심해라, 조심해라 잔소리를 늘어놓죠. 그리고 저는 그런 걱정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가족을 위해 선택한 길이니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 믿음과 책임감을 배웠거든요. 나이 60이 넘었지만 그래도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저는 이 일이 아주 소중합니다. 제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처럼 하루하루 싸우며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내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민님의 따뜻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박성우 드림.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또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 힘든 얘기를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기도 하고요. 자랑하고 싶은 일들, 좋은 일들도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되니까요. 여러분의 사연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클린에 사는 김영호입니다. 평생을 우체국에서 일했고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있죠. 이렇게 지민님께 편지를 쓰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누군가와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2해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치료비, 병원 방문, 약 복용, 모든 게 아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생이었지만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공허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슬퍼했지만 저는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우체국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작은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됐죠. 그런데 우연히 지민님의 방송을 듣게 됐고요. 그때부터 매일 퇴근길에 라디오를 켭니다. 지민님의 이 목소리는 제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지민님의 방송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과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이들도 저도 아내를 그리워하지만 서로를 위로하면서 미래를 준비 중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힘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김영호 드림. 안녕하세요, 지민님. 저는 뉴저지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50대 초반 트랙터 트레일러 기사 경찬입니다. 매일 수천 마일을 달리면서 저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시간에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길 위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지치고 뻣뻣하지만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지민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됩니다. 길 위에서 만난 유령 같은 기억들.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때로는 사람 눈빛처럼 섬뜩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눈발이 휘날리는 주차장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힘내라 아들아.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정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흐릿하게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고요.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지금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8살인데요.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아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었어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떨어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 아픈 건 또 잠시 접어두게 됩니다. 이번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또 아이들의 웃음 속에 아내의 따뜻한 미소 속에 저의 작은 우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길 위의 긴 여정에서 저는 그 우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먼 곳에 있어도 가족은 제 마음속의 별처럼 늘 빛나고 있거든요. 그 빛이 제가 어둠을 뚫고 또 이 밤에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그리고 지민님의 이 위로가 넘치는 마법 같은 방송은 저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해 줍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계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트럭 운전을 하느라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한 달 넘게 이렇게 길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가끔은 제 이상과 맞지 않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어깨가 축 처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현실의 무게 속에서 저는 현실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미국에서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날 오겠죠. 좋은 날, 지금보다 더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또 제 앞에 주어진 일을 하겠습니다. 사연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경찬.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올 때
미국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그 생각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오늘 사연 보내주신 경찬님, 지금 듣고 계실 텐데요. 안전하게 항상 다니시고요. 일 잘 마치고 또 뉴저지로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민 언니. 저는 뉴저지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와서 겪은 정말 황당하고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느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민 온 지 3개월 차 됐을 때 남편은 낮엔 식당 주방에서 그리고 밤엔 빌딩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저는 두 돌 지난 아들과 갓난아기 딸을 보느라고 정신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장 보러 한국마트에 갔습니다. 일단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아이 유모차를 꺼내서 아이를 태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차 뒷문을 열고 카시트에 앉아있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등 뒤로 바람처럼 슥 누군가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유모차를 끌고 도망갔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지금 저 사람이 내 유모차를 가져가는 건가 하고요. 잠깐만요. 비명을 지르면서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아이를 안고 있어서 뛰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도둑은 유모차를 끌고 언덕 아래로 사라져 버렸죠. 저는 마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SUV를 저에게 갖다 대며 말했어요. 아이고, 애 데리고 얼른 타요. 따라가 봐야지. 그러고는 저보다 더 흥분해서 운전대를 잡고 그 도둑이 도망친 방향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금방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이 골목 저 골목 다 다니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한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제 유모차를 발견했습니다. 유모차 안에 넣은 물건은 다 없어졌지만 유모차는 멀쩡히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아유 저기 있네 저기 있어. 그러더니 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유모차를 다 접어서 트렁크에 실으셨어요. 그러더니 딴 건 없어졌어도 이건 찾아야지. 일단 태워야 되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 아주머니와 저는 친구가 됐습니다. 저보다 20년 이상 선배시지만 지금은 윤정 언니라고 불러요. 윤정 언니도 미국 온 지 오래되시고 자식 셋을 다 키워내신 이민 선배였습니다. 제가 아이 둘에 치여서 정신없을 때 윤정 언니는 저와 제 남편의 생일상을 항상 차려주셨어요.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그리고 엄마가 차려주셨던 생일상처럼 불고기, 잡채 이런 것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 언니가 가르쳐준 게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보다 이웃이 먼저야. 혼자 울지 말고 말이라도 해. 알았지? 그 후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틈틈이 영어도 배우고 요즘은 작은 케이터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윤정 언니는 지금도 아이들 생일 때마다 꼭 떡 케이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가끔 유모차 얘기를 하면서 둘이 박장대소를 한답니다. 지민 언니, 그날의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그 일 때문에 저는 윤정 언니를 만났으니까요. 요즘에도 다니다가 유모차를 보면 괜히 웃음이 난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으로 말해요. 그 도둑놈 어디서든지 잘 살길 바란다. 그 덕에 좋은 언니를 나는 만났으니까 라고요. 이미 나서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그중에도 가장 두려운 건 낯선 환경 속에서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덕석 잡아준 거. 같이 가자. 할 수 있어. 그때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준 윤정 언니가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육아 중인 모든 엄마들, 친정엄마가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죠. 힘들죠.
그렇지만 당신들은 오늘도 최고로 멋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흔들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지민 언니,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빙수라도 더운데 한 그릇 보내드리고 싶네요. 뉴저지에서 진영 드림. 정말 그 일 생겼을 때는 너무 황당하고 놀라셨을 텐데요.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정말 좋은 이렇게 평생의 친구 윤정 언니를 만나시게 된 것도 그것도 진짜 행운입니다. 두 분의 우정 지금처럼 영원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맨하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지연입니다. 저의 이민 초기 시절,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마주했던 거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난 조그만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6살이 됐을 때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미술로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부모님은 어디 가서 절대 굽히지 마라, 당당해라 하면서 뭉칫돈을 건네주셨어요.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와서 산 집은 맨하튼 다운타운에 있는 방 4개의 화장실 하나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도 커튼을 치고 한 명이 살았기 때문에 모두 5명의 여학생이 살았죠. 화장실이 하나여서 늘 기다리는 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늦게 집에 들어가려고 했죠.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한국 식당에 가서 서빙을 했습니다. 돌솥밥을 시키는 손님이 제일 싫었어요. 밉더라고요. 얼마나 무겁고 손이 시큰시큰, 손목이 시큰시큰한지. 그래서 매일매일 파스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살아남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수님이 전시회 출품작을 모집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시선이 담긴 작품을 내세요. 선정된 학생은 갤러리 데뷔의 기회를 얻을 겁니다. 라고요. 그 말에 저는 밤낮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도시의 외로움, 한국에서 가져온 색감과 기억들을 녹여서 3장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됐죠. 학교 라비 게시판 앞에서 저는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샤워도 못한 채 이불 속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색은 왜 통하지 않았을까? 그게 제 첫 거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절은 제 자존감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룸메이트를 하는 흑인 친구 마야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을 우연히 보고 말없이 의자를 끌어와서 앉더니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참 외롭구나.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마야는 제 그림을 보면서 제 마음을 알아준 첫 번째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전시회 못 들어간 거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 기준이 네 전부는 아니니까. 그 후로 저는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학교 안에, 학교 외에 작은 전시회, 한인마트의 게시판, 커뮤니티 센터, 누구든 관심을 가져주는 곳에 제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 아티스트 행사에 걸렸고 그날 저에게 한 커플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 그림 우리 집 벽에 걸고 싶어요. 가격은 상관없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을 잊고 싶지 않아요. 사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정말 세상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그림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민님,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거절이 그저 과정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저의 존재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거절을 통해서 저는 더 단단해졌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외로움,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매일매일을 저는 붓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두려워요. 다시 거절당할까봐, 다시 무시당할까봐. 하지만 예전처럼 주저앉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무너져 봤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적이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떤 분이든 지금 한 번의 거절 앞에 주저앉아 계시다면 저처럼 다시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테니까요. 살면서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졌다가 누가 잘 일어나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연님은 일어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한때 그래서 성가대에서 솔로를 하기도 했던 이지영입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고 나서 다시 노래를 부르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교회 성가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주중 성가대 연습 때,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중간중간 만나서 놀러 다니면서 사랑을 키우게 됐죠.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둘 다 뉴욕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뉴욕으로 오게 됐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뉴욕은 훨씬 좋았습니다. 우리는 3년만 여기서 살아보자. 그래서 남편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학교가 끝난 후에는 일을 하고 저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중간중간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침 남편이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앰뷸런스 안에서 남편의 호흡은 이미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때 저나 남편의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착실하고 가장 착했던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들도 어렸고 아이들은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걸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누가 다가와도 아무 말도 못했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왜 나에게, 왜 이 사람이? 라는 질문만 수천 번을 했죠. 그리고 그 몇 개월간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밥을 먹었고 집안에는 늘 공기처럼 무거운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어느 주일 성가대 지휘자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집사님, 이번 부활절 칸타타 그 솔로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아봐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생전에 자주 틀던 찬양 CD를 꺼냈습니다. 주님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노래를 따라 부르다 말고 목이 메어서 더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노래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다시 노래하고 싶었어요. 남편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회복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주일부터 성가대에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제가 그 솔로를 했습니다. 제가 부를 곡 피아노 반주가 시작될 때 제 머릿속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웃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저는 노래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그렇지만 끝까지 잘 맞췄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집안의 공기도 훨씬 좋아졌죠. 아이들도 말이 많아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은 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게 벌써 16년 전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가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를 부릅니다. 듣는 사람은 없어도 하늘에서 남편이 듣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다시 웃을 수 있어요. 다시 노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라고요.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지영 드림.